제가 이거 그 모양으로 좀 제 소개를 하면,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해왔어요,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4살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지역사만 하겠다 이렇게 공부 생각하고 지역만을 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렇게 이제 고문서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읍지 번역하는 거, 그리고 이제 면지 쓰는 거, 의궤 번역, 부사 번역. 그동안 제가 이제 이런 걸 해온 거죠. 저렇게 이제 문서들 찾고, 어르신들 만나고, 저 뒷주작에 있는 물건들 한 300건 이상 찾아내고, 이제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그 아버지 성함은 최학사집, 아니 김학사집으로 시집 간다고 해서 왔다는데, 그 최씨 아주머니인데, 그러면 김학사집으로 시집을 가면 최씨는 뭔 학자일까 해갖고 아버지 이름을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한테 전화, 아버지 이름이 뭐지?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것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최희규 할머니예요. 이제 그때 고산양교에 가셔가지고 이제 국문을 막 배우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렇게 할머니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뭐 큰일 하는 것 같아도 자료는 누가 관리하냐면 부인들이 관리해요. 부인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내려주는 사람도 부인이야. 엄마야, 엄마. 아버지가 그걸 내려주는 것은 진짜 좋은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인데,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하다가 이제 사고 나면 이제 객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 그러면 아버지 얘기도 어머니가 해주고, 자료도 어머니가 남겨주는데,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일자 무식이야. 그래도 이것이 큰아들한테 가야 돼요. 그게 자기 의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가면 조사를 잘할 것 같잖아요. 조사가 안 돼요.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딱 부드럽게 얘기하는 순간 할머니들이 뒤돌아서 버려요. 그럼 자료가 안 나와요. 예. 조사는 남자들이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홍제일기예요. 저 홍제일기가 1866년부터 1911년까지 부안에서 하는 기행현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인데, 한 45년 정도 쓴 일기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 동학혁명에서 중요한 백산도이나 이런 것들을 증언했던 그런 자료예요. 저희가 2013년에 12년에 발견해서 2022년인가 2022년까지 해서 딱 10년 동안 저 번역하고 완결하고 국가 등록문화재까지 지정이 됐죠. 올해 8월달에.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초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는 한 42만 자 정도 되는데, 한글 번역하고 그러면은 한 200만 자 이상. 네, 그 정도 큰 것을 저희들이 몇 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해왔고, 저는 일단 2015년부터는 이제 여기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지휘만 좀 하고 서포트만 좀 하고, 우리 시각연사 선생님들도 알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어르신이 김창식 어르신이에요. 저기 약간 껄렁껄렁하면서 담배 피는 왼쪽 할아버지가 김창식 어르신이에요. 제가 볼 때 한때 젊은 때 한가닥 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실 즈음에서 아마 내려와서 이제 우리 천도교 보고 이것을 지키는데 가장 애쓰신 분이 이제 저기 두 분이에요. 어르신 두 분. 최기주 어르신하고 김창식 어르신. 근데 최기주 어르신은 이제 면장님도 하고 형제들이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우리 김창식 어르신은 그냥 아들도 죽고, 동생 하나도 그냥 그래도. 근데 김태식 어르신 있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아이고 나 껄렁껄렁해서 지원했는데 미안해. 아이고 죄송해요. 나 진짜 실수했어. 이거 실수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르신이 한 가닥 젊은 날 했죠? 했을 것 같아. 예,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또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 평소에 다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이 지금 천도교 인칠교당이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뭐 이따 좀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막 고색 찬란함이 막 눈에 띄어가지고 참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에 꽂히지 않으면 애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남들이 보면은 이게 볼수살 수 없는 곳이었고 최근에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좀 지정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2가지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여줄 텐데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 하계관이랑 이제 이거 기술 시설 팀장이 와서 보더니 저기 문간체 앞에서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추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볼 것도 없지 않냐? 야 뭐들 하고 이거 말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흔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전국에 한옥은 흔하죠. 그러니까 허름한 것도 흔해. 예. 근데 이제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도에다 올리지 마라. 도에다 올리지 말고 문화재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바로 가라. 이게 바로 가서 됐어요. 이게 도청으로 갔으면 도청에서 문화재청에 올릴 만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올렸다가 쪽팔리면 전라도의 또 문화재 심의위원들은 야들은 뭐 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비등비등한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올려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청 관계자분들이 와갖고 야 이건 도로 올리지 마.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됐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문화재청에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8년에 올려서 2020년이 됐으니까 지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2017년이야. 왜냐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순간 임실군에서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관리를 못하고 지정해갖고 부서져가 없으면 이제 그 지탄을 전부 다 군청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2017년에 이걸 할 때 이것은 100% 가능하다. 이 희망을 가졌고 여기를 조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집 조사하는 데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사비를 한 2천 투자해갖고 이제 대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2016년, 15년부터 벌써 조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와서 20년이 됐으니까 5년 걸린 거고 보관까지 하면 2022년 됐으니까 7년 걸린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느려요. 아까 일기 하나 봤더만 1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10년 걸렸으면 제가 42에서 52이잖아요 지금. 42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꼬맹이가 돌아다녔겠어요 어르신들이 볼 때. 그래도 젊은 놈이 한다고 보니까 이쁘게 봐주고 또 목표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들은 늙어서 못해요. 늙으면 또 힘이 없어요. 늙으면 기술이 제가 늙으면 또 이러면 또 어르신들 또 아니 욕망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오래오래 하고 싶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들따라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무격다짐으로 날 새서 뭘 며칠 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 예,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 나이가 보통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하고 형님 동생 하는 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삽니다. 예. 우리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그 자료를 조사를 할 때 저 가운데 대머리 그분이 김창식 어르신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 그래요. 왔어요? 나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해요. 우리 근호 아버지.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으셨어요? 지붕 개량 좀 했어요. 예? 지붕 개량을 좀. 아이고야, 그냥. 와. 아이고, 저분 따님이 전부 사학과를 나와서 이름도 근화라네. 근화가 무궁화 아니에요, 무궁화. 그래서 야, 이 집안은 그냥 여기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름이 하도 특이해. 아이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저기 8호학번 사회학과 형님이 전부터 사회학과 나왔는데 경찰하다가 또 돌아가셔서 그때 만났는데 오늘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집안 중에 하나예요. 예. 아이고 죄송하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에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영춘인데 오늘 도록을 좀 가꾸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다 나가서 못 갚았어요. 근데 저 영춘을 2019년이면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진작에 준비해가지고 3월 1일 날 딱 배포하겠다 했는데 조금 늦어갖고 3월 15일 날부터 2019년 3월 15일 날부터 배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3.1운동 100주년 도록 만드는데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고 도록이 또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싹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문수지가 저게 1675년에 만든 조선시대 읍지예요. 이게 전국 336개 군현 중에 1600년대 읍지가 나온 데는 53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것까지 합쳐서 54군데 이제 학계에 보고된 것이. 그 전라도에서는 승평지라고 우리 저기 순천부 읍지가 1618년에 나오고 제주도 읍지가 1655년에 나오고 우리 것이 167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남원 읍지가 1699년에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1752년에 나온 증보판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반드시 신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1699년에 내 건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1904년 읍지에 신계진 경감의 발문이 있기 때문에 1675년에 내 건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7월에 나와서 올해 10월 달에 번역이 다 끝났고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저것을 2달에 걸쳐서 번역을 했고 이제 석 달에 걸쳐서 교정을 받고 그리고 논문을 몇 개를 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저것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더니 엊그제 현지심사 와가지고 이제 전라도에서 1600년대 읍지는 최초니까 심사위원들도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읍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사이에 번역이 되는데 보통 읍지가 임실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좌에서 우까지 한 4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35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백날 다람쥐 쳇바퀴에도 조선시대 26,000명 정도 살았거든요. 땅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원수지사 3기가 다 들어왔어도 25,000대 있거든요. 장수는 19,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저 시대에도 26,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노란 시대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한 번은 있잖아요. 그때가 생각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임실로 생각하면 1675년 서금방이 임실에서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들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고 제가 몇 권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손들면 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제가 계속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막 하면은 또 어떤 놈인가 이럴까봐 제가 잠깐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 갔다 왔다 그랬죠?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뒤에 이쪽 이렇게 보이는 저 산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스케줄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도항치예요. 왜냐면 새목재. 그럼 그 새가 어떤 새예요?
그래서 저 뒷동네가 학정이에요. 하기만 하라고요. 뒷동네가 학정이야. 예, 저 뒷동네로 바로 넘어가면 3개 학정이 되고 3개에서 남원까지 그 산길로 가면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지역인 것 같더라고. 여기만 생각하면 이게 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임실이 그렇게 산골짜기고 어쩌고 해도 저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거기로 가서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지. 누가 올 수도 없지. 그리고 꽉 막힌 데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임실이 이게 흑임자 임자거든. 이게 뭐 그리운 임도 중요한데 사실은 흑임자 임자예요. 이게 열매는 작게 나서 크게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 백날 사람 키워가지고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5,000인데 그 중에 남자 여자 늙은 거 어린 거 다 빼면 3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16살부터 60살까지 정남의 기준이 30%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 이상은 사람 안 쓰죠. 그 이상도 안 쓰죠. 여자도 안 쓰죠.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3, 4천밖에 안 돼요. 장정들이. 근대에 들어왔으니까 여자들이 좀 움직여갖고 인구가 늘어나고 했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임실에서 만약에 천도교가 싹이 터갖고 꽃을 피울 수 있냐? 저는 절대 꽃 못 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도예지로 가야지. 그래서 박준수 선생이 전라북도 순유교사를 하면서 정읍에 가서 상을 쓴 것이 되죠. 저는 제가 부안에 가갖고는 우리 최혜월 선생이 부안에서 열매 맺고 꽃 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계남 선생이 남원에서 교룡산성에 터잡지 말고 만약에 부안으로 들어가서 부안을 잡았으면 동학 전 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터를 버린 거예요, 터를. 그리고 해월 선생은 부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엄원대 가서 터 잡고 있었던 거지. 왜 부안으로 들어가느냐? 부안은 부안군 전체가 다 섬이에요, 원래. 왜냐면 거기 동진강이 아까 흐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동진강. 예. 그 동진강이 그 부안군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진강을 걸으려면 동진 다리 하나만 막으면은 막을 수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그 땅이 부안 땅이에요. 왜냐면은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전쟁을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은 왕이 피신올 때가 강화도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워낙 강해. 그럼 본토를 다 청나라가 잡았을 때 조선 왕은 그럼 바다만 보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잡혀봤어. 그래서 강화도가 최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반드시 권토중례를 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권토중례하는 땅이 어디냐면 부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길동도 거기로 갔지. 간제 전후 선생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유학의 뿌리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갔냐면 부안으로 갔거든요. 최혜월 최시영 선생이 얘기한 데가 부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김대남 선생은 그게 교룡산성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누구요? 전봉준인가? 전봉준 선생은 김계란 선생이 49일 연성 기도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나오라 해서 43일 만인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 했지만 역시 남원을 못 지켰지. 그러니까 저기 멀리까지 가갖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부안을 다시 공부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부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100%다. 진짜 부안에서 꽃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부안이 그런 재생의 땅이에요. 권토 중례의 땅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변산적들,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어디로 가냐면 부안으로 가요. 일단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부안에 수도원이 있는 것을 제가 참 좋게 생각해요. 정도교 수도원이 있는 것을. 근데 부안에서도 그걸 모르고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게 했지만 역시
남원을 못 지켰지. 그러니까 어디 저기 장 멀리까지 가갖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부안을 다시 공부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부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100%다. 진짜 부안에서 꼽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부안이 그런 재생의 땅이에요. 권토 중래의 땅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변산적들,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어디로 가냐면 부안으로 가요. 일단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부안에 그 수도원이 있는 것을 제가 참 좋게 생각해요. 청도교 수도원이 있는 것을. 근데 부안에서도 그걸 모르고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 보면 저기도 갔었어요? 네. 아, 지금 어떻게 좀 잘 해놨던가요? 아니 똑같은데. 똑같아요? 안 똑같은데 저것은 아 밑에 맞다 좀. 뭐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옆에가 글씨가 이상한데? 지금 깨끗하던데? 아니지. 지금 글씨가 있는데 뒤에가 풀이잖아요. 네. 저건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지. 예. 정리가 돼요. 못 갔구나. 아니지. 저것은 이제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네, 제가.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저거 만든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이철재라고 하는 청웅 위원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2000 몇 년에 그 청웅면지를 만들면서 청웅의 이제 천도교 이야기를 열심히 기술하셨고, 그걸 기초로 여러 군데에 저런 걸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하도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 제가 저기 갔더니 저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왜 분청에서 이지라라고 자빠졌냐 이러고 이제 엄청 뭐라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도 힘들어서 누워있는갑죠. 예? 좀 누워있으면 좀 어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워있든 안 누워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네가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기는 반도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걸 누가 막아요? 군청에서 막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으면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철재 선생님이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누군가 지키고자 할 때 저희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수를 했고, 지금 땅은 개인 땅이에요. 저기도 계속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천도교가 부흥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인해전술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 좀 요즘 찾아오던데 간헐적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들리면요. 외관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반드시 궁금해하고요. 그것을 경찰서에다 신고하고요. 면장한테 신고를 해요. 그럼 면장한테 신고하면 이렇게 군에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오는가 본데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저 여기를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힘이 부족해.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갔더니 참 천도교 그 교당이 좋던데 찌그러지고 뭐 어떻게 했더더라. 이렇게 해서 인터넷 몇 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발췌 몇 개만 하면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이즈 마케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이제 누가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돈 조금 만들어가지고 바로 세워놓는 거. 그리고 밑에 이제 단 만들어 놓는 거. 그런 정도. 그리고 밖에다가 화살표 조금 해놓는 거.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죠.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저는 다 알거든요. 가봤고. 가자고 하면은 풀숲에서도 저는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아도 되겠네.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천도교 인질 교사에 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장수교인 김신종을 데리고 와서 허선의 집에서 자리를 정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전라도에서는 천도교가 보통 1884년에 접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실 교사에만 1873년에 해월 선생이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사학자들 중에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그분도 해월 최시영 선생이, 예, 그 장반이 해월 최시영으로 박사를 했어. 그 사람도 안 믿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오지 않았다는 걸 증거를 대면 돼요. 요즘 그냥 왔다고 보니까 증거를 못 대요. 우리도 박명수 선생님 몇 번 만났고, 예, 뭐 최근에 이명진 선생님이 글 쓰면서 이런 그 소설을 했고, 제가 논문에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이제 그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김계남 선생님 제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김계남 선생님이 21살 때, 이 임실에서 동학을 처음 접했다. 이런 얘기를 그 후손들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21살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이제 청웅에서 이제 한문 서당 공부하면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가 딱 맞아요. 문제는 이걸 최동환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최동환이라는 사람이 1973년, 1981년에 이 책을 만들 때 1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이 사람의 행적을 교묘하게 딱 거기 1874년 3월에 딱 찍어갖고 이 사람이 35일 동안 와서 했다라고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찍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신앙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절대 거짓으로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뢰를 하는 거고, 제가 논문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점차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득권을, 이제 시민권을 얻어가면 조항지가 최초의 설법지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만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문제 하나 낼게요. 왜 그러면은 해월시대 최시장께서는 김신종이라는 사람도 이게 그냥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1894년에 이제 그 접주 이런 거 활동할 때 김신종도 이름이 몇 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존 인물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김신종을 데려왔을까요? 허선의 집을 가려고 온 것은 아닐 건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지역 사람이니까 길로 아니까 데려왔겠지. 아니 그러면은 누구요? 해월 선생이 허선의 집을 가자고 온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왔겠지. 예, 저는 오다 보니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허선 선생은 1878년에 최초로 입교해요. 기록상으로는 1878년에 최초 입교해요. 그러니까 1884년에 전라도에 이렇게 포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어긋나 버려. 예, 그런데 왜 이 사람 데려갔냐면, 내가 이건 못 줍니다. 내가 해월이라고 누가 증명을 해줘요? 내가 해월인데, 내가 최시영이요. 누가 믿어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증언해 줄 사람. 그리고 최소한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날라갔네. 요새는 말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그 사람 인물을 모를 때나, 당신 수행은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 그 인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어디 조사 가잖아요. 그 동네 이장님이라도 가서 만나고 인사를 해요. 그럼 이장님이 이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가요. 왜 우리가 집을 못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사람 한번 만나고 가. 명함을 주고. 그러면 이제 좀 적극적인 분들이 내가 안내해줄게. 그거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북대에서 왔답니다. 임실군청에서 왔답니다. 임실군청 공무원은 전북대보다 셉니다. 예. 군청 공무원 명함은 돼.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가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혼자 가도 근데 어쩌라고 이러는데, 이제 면장님이나 동네 이장님이 이 집이다고 전북대에서 왔대. 이렇게 하면 그냥 자료가 다 오픈돼요, 그냥. 아주 귀한 자료죠. 소문도 팍 낚이고. 예? 소문도 팍 낚이고. 소문 내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동네에서 움직이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방도 한번 들렸다 가야 되고요. 그 마을도 한번 들렸다 가야 되고 그래요. 다방을 왜 가냐면, 다방에 가면 이게 소문이 제일로 빨리 나요. 택시기사나 이게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해서. 그럼 다방 가서 차 마시면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그거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지역조사는 전라북도 최고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맞은편 물 바깥이 지금 박준수 선생님 생가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 박준수 선생은 이제 잘 아시겠죠?
누구요? 이분입니다. 예? 아, 그 말은 그 어르신께서 하셨으면서 야, 제가 맞췄나 보다. 이것은 그 삼역단 김영원 선생이라고 얼마 전에 만든 건데 이거 좀 줬나요? 다 돌렸나? 아 이거 좀 나 이거 없었는데 아, 오늘 기념품 많이 갖고 오신다 했는데. 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 저 뒤로 좀 전달해주세요. 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아유 이제 가다가 배달 사고 나면 책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우리 이제 그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저런 걸 지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한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 저렇게 상차림을 그냥 근사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저기 뭐 유교로 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여기는 천도교 어르신으로 살다가 천도교 지도자로 천도교인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저 사람을 기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올해 최초로 이제 이사장이 바뀌고 저 옆에 지금 여기 좀 밑에 지금 저기 하얀 종이 들고 계신 그분이 이사장님 올 때는 어떻게 싸놨는지 또 아는 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싸놨다는 말은 또 아니 제가 저기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이게 천도교인으로 살다가 천도교인으로 죽었는데 저렇게 그것도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관복 입고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네가 뭘 하냐 제사는 지내는 사람 맘이다. 와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까 앉는 그것도 평자 장조법이라 해가지고 네. 발가락이 보이지 않게 아이고. 저희가 앉아요. 그 수련, 참. 저희 천도교 수련은. 그래요. 그런 거.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봐봐요. 우리는 저는 천도교 잘 몰라요. 제가 앉아 천도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천도교에 이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기하지. 이것도 관심 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녀자, 그다음에 어린이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건 매우 개혁적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는 좋아해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한옥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에서 천도교적인 냄새나 아니면 천도교 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후손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칠학들었거든요. 아니 박훈 선생이 평소에 후학을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을 만들지 뭐 들라고 그 집을 짓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근데 이미 졌어. 이게 거기에 있는 현장에 계신 이 집을 지으신 분들은 그것도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니까지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천도교 박준수 선생의 후손 이제 박선자라고 하시는 분이 벌써 이제 다리가 잘 못 쓸 정도 되는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평소에 이게 그것이 있는데 그거 하느니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매년 지금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것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때 우리 천도교 자문을 받아야지. 그러면 여기 옷고름 따고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한다면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또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자들은 왜 옷고름도 없다냐. 왜 발바닥을 저렇게 했다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반드시 우리는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걸 하면 최소 10분 이상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천도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면요 우리 그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여기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천도교인이고 김삼일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저분이 도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호가 없더라고요. 무한 그 있잖아요. 자암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박준수 선생이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호도 있었어. 자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암. 자암이 아니고 사실은 비암인데 비암 박준순 선생이거든. 네, 그 근데 호를 못 봤는데. 아니 저 다 써 있어요. 근데 저기 여기도 지금 저기 자암이라고 있어. 썼어요. 네. 자암 이게 물숫자에다가
이 차자 있죠? 그 자를 쓰면 이게 자자가 되거든. 근데 이 그 물숫자에다가 빗자를 쓰면 이게 그 뭐 큰 물 흐를 빈가 뭐 그래요. 이게 비함이거든. 내가 잘 못 받는 거.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타이핑을 칠 때 자함이라고 쳤겠죠. 왜냐면 이렇게 글자가 대충 뭉그러져 있고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비함 자함이에요. 저는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환원하고 나면 저기 신인간에서 이 사람 죽었다고 쓰잖아요.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제가 이제 했는데 거기도 자함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저는 비함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도 자함이라고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이 사람 수용 기록에는 혼은 안 써요. 대부분 이름하고 이제 이런 것만 쓰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함이 뭐예요? 비함이지. 비함 오면 뱀 같아서 사람들이 자함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옛날 사람들의 그 뜻을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삼례전 김영원 선생님이 지금 저 집안이고요. 제가 여기 이 집안 설명할 때 이때부터 막 저기 7대부터 막 19대까지 저렇게 막 써버려요. 정주김 씨가 임실에 들어와서 1600년대에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끼친 영향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누적된 세대에서 나오는 힘이 있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저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 집안의 자료들도 좀 봤어요? 네. 제가 이거 문화재로 지정시켜놨습니다. 36건에 대해서. 네.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설명을 아까 하셨을 텐데 특이한 것은 육아로도 살다가 천도교 지도자로도 살다가 천도교 교육자로 살다가 그리고 3.1운동을 참여해요.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혁명에 접주로 참여했다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딱 16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두 가지를 다툰 사람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김영원 선생이죠. 먼저 그 김영원 선생 얘기를 하면은 맨날 박준 선생의 스승이다, 양한목 선생의 스승이다 그러는데 양한목 선생의 스승은 제가 못 찾았어요. 양한목 선생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그 화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에 있을 때 천도교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임실로 오면 양한목 선생도 계속 제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제가 한 군데만 찾았습니다. 이제 글자가 안 보여. 여기 1909년 천도교 중앙정부 교류강습소에서 발행한 졸업증서에 학감이 양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와서 학감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제자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도 이제 지정할 때 같이 지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삼화학교에서 썼던 교과서 같아요. 왜냐하면 제 1과가 태조 고황제, 태조의 용력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 8과가 충의, 제 5과가 기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삼화학교 교과서 같아요. 삼화학교에서 뭐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분이 1905년에 5년 6년 그때 이제 삼화학교도 했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여기도 갔다 왔어요, 구나? 네. 그럼 여기 오른쪽 이것도 봤어요? 네. 이거? 네. 네? 네. 진짜. 물어보세요, 뭐. 아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녹각을.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한영태 교구장의 한신들 족보를 다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그 유공자증은 누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몫이요. 말하자면은 미국 애들은 그 람보 보내가지고 한 명을 구하려고 걔네들 다 죽인다는데 우리는 그 한 명의 원도 못 풀어주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또 이 한영태 집안을 또 다 뒤졌잖아요. 근데 한영태 선생이 서술에 뭐라고 했냐면 한기상의 아들로 돼 있어. 그러면 한기상을 찾으면 되잖아요. 한기상, 한영태가 같이 있는 걸 찾으면 돼.
제가 저기 그 임실에 있는 모든 족보를 다 뒤졌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내. 저기 한 기상이에요. 근데 한옥현, 한익현 둘만 있어. 그 족보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족보에서 이 사람을 파냈는지 아니면 그 한옥현이니 한익현이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말하자면 뭐 어릴 때는 뭐 영태, 뭐 족보 이름은 옥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족보에 초명이 영태 이렇게 써. 그럼 자는 뭐고 이렇게 쓰는데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한기상의 아들이 어디 있을 텐데 한영태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저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이 좀 돼가지고 그 사람도 어디가 제사 지낼 때 그 후손도 좀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는 못 찾았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제 여기 사마학교도 가봤을 때도 오늘 낮에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임실교당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짓고 나서도 봤을 때 이 사진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걸 전문가가 찍어서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보수한다고, 그럼 보수하기 전에 찍어야 되고, 보수하고 난 다음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 결과보고를 내니까. 근데 이것들이 오늘 와서 찍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놨는데 허술하게 찍어야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찍어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질 않죠. 근데 미치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받아보고 야,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고칠 때 한 14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누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찍은 건 이 사진입니다. 예, 제가 찍은 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로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 이거예요. 그리고 남이 찍었잖아요. 여기 안 갔잖아요. 네. 예. 다른 집이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 지금 밑에 저 삭가 쓰고 있는 애가 저예요. 있어요. 이게 드론으로 찍었기 때문에 예. 드론으로 찍으면 반드시 제가 단추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숨은 그림 찾기도 합니다. 이 집의 상태가 이랬어요. 가관이죠. 이게 볼만하죠. 그걸 가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의 상태가 이 정도였어요. 이제 석가래는 부서지고 저렇게 화장실이 터지고 이제 여기 지금 여기 기둥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대청마루는 저렇게 생겼고 문틈으로 큰 바람은 들어오고 이제 가운데 여기 휘첨자 이게 이제 중간에 휘첨자는 저렇게 썩어서 이제 석가래가 나동그라지고 떨어지고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돈버러지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돈버러지. 예. 돈버러지인데 제가 이제 아름답게 본 데예요 이게. 예. 사실은 우리 저쪽 끝에서 이쪽 보면은 그 마루하고 이제 우리 방하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반칸짜리 기둥을 몇 개 세웠잖아요. 그것도 참 저는 좋더라고. 그리고 뒤에 왔을 때 저렇게 이제 그 석가래가 이제 내려오는 데에서 이렇게 그 툇마루가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색깔도 너무 고색 찬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좀 꽂혔죠, 필히.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봐. 여기까지 오질 않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좀 제가 이제 찾았고, 또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 창문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창문. 그때는 이제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자를 이제 여기 천장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 상량을 볼 수가 없었는데 창문을 열고 어두움에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저기 밑에 저렇게 찍혀요. 그런데 거기에 포덕 71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저렇게 포덕 71년 써 있으면은 사실 이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건물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적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은 포덕 71년이라고 썼으면 상량에 저렇게 썼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종교 건물인 거예요. 종교인이 살았던 건물이거나. 예. 그런데 이렇게 좌우 대칭인 건물은 조선 땅에서 없어요. 이건 2형이야. 한옥의 2형. 한옥으로 봐도 2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건물이 되는 거죠. 일단 두 가지만 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역자 건물 이렇게 간단하게 기역자잖아요 이게 기역자 건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반자를 떴을 때는 이제 경호년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경호년 이제 1930년이 경호년이잖아요. 여기 그 상량에는 경호년이 써 있고 여기에는 포도 71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저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전라도 땅에는 사실은 저렇게 그 좌우 대칭인 한옥 건물이 있으면 뭘 생각하냐면 남녀 구별을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왼쪽 밑에 있는 게 금산서당,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동네에 있는 대제성당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완주군 화산면인데 거기 대제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우리 조항치처럼 넘어가면은 저쪽으로 가고 넘어가면은 대전으로 넘어가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멀리 올라가서 보다가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러는 땅인데 거기에 이제 대제성당이 있는데 대제성당의 안쪽에는 저렇게 좌우 칸을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남자 들어가고 여자 들어가고. 그러면 저기 같이 하는 게 안 된다고. 지금도 교회 오빠 절 오빠 하듯이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저기 저런 건물처럼 좌우 대칭형 남녀 구별 건물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문화유적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 문화재 여기는 저희는 문화재 심사를 2번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올렸어. 그렇게 올렸는데 저기 좌우 동수가 나온 거예요. 좌우가 동수가 나오면 이게 부결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번 가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 3명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사람한테는 제가 곱게는 그렇게 썼는데 천도교는 남녀 구별이 없다더라. 시를 볼 때 같이 본다더라. 말하자면 가족 단위로 전파하기 때문에 뭐 저기 남녀 구별 없이 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선생님 하나가 제가 그 말 듣고 왔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진짠가 이게 자기가 알던 거고 다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정정을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면 큰 신뢰를 범할 수 있죠. 매우 저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좀 지르고 보는 사람이라 예, 그리고 증명하면 되잖아요. 남녀 구별시키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선천교구, 장흥교구 이런 건데 대부분 저렇게 앞에 그 출입구를 만들었잖아요. 이 출입구를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일제시대 시기예요. 일제시대는 모든 한옥에 출입구를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1918년도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임실은 1930년대 건물인데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저기 있는 뒤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훼손됐는지를 좀 알 수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네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면 좀 더 없애긴 했겠지. 그래도 이제 어지간하면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유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양은 갖춰졌는데 아까 그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찍었는지 어떻게 찍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사진처럼 다시 이쁘게 하나 찍어서 대문짝만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서 해야 되죠. 지금은 일신했어요. 물론 지금도 문제는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우리 본체에 지금 저기 중간체 지금 처마가 다른 사람 땅으로 한 3제곱미터가 넘어갔어요. 옆에 사람이 그 3제곱미터를 팔으려고 해도 안 팔아. 예, 그래갖고 곤혹을 치러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땅 전체를 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돈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좀 먹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건물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봉안각이에요. 봉안각 지금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저렇게 세 글자 건물. 이제 봉안각은 뭐 너무나 잘 알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더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사실 왼쪽은 문화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실측 설계 보고서 아니면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보고
저는 봉황각을 보러 간 게 아니고 봉황각을 한번 가면은 뭐가 단서가 있지 않겠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전 종무원장님 최모시기 선생님이. 예, 그래서 누구요? 최 씨가 아니구나. 김춘성, 예, 그분요. 예,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예, 김춘성 그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애들없다 그랬더니 그 봉황각을 한번 가면 뭐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봉황각을 가면서 거기 어르신한테 전화를 미리 좀 해줘라. 누가 와서 기웃기웃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이제 제가 갔는데 가서 이제 드론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저기 궁자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궁궁을을 할 때 궁자. 그러니까 새을자하고 사람인자를 합쳐서 궁자가 되는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인심이 되잖아요. 저기 그 좌우대칭 건물이 똑같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이 봉황각 자체가 천도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봉황각만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저 안채까지 같이 지정해야 된다. 같이 지정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죠. 그래도 이제 누가 서두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렇게 도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신경 썼던 것은 안채예요. 안채하고 이것이 모양과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임실 것이 한 칸이 더 많아. 정확히 말하면 반 칸이 많죠. 반 칸이. 그리고 퇴마루 한 칸이 늘어나. 여기는 안채고 여기는 본체니까. 예,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에까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죠. 우리는 우진각 지붕이고 여기는 팔짝 지붕. 예. 이런 차이가 있죠. 칸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쪽에 두 개가 반칸이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이렇게 이제 반칸이 늘어나요. 근데 칸수로 생각하면은 반칸만 늘어나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처마 똑같아요. 민돌이에다가 호처마가 똑같아. 여기다 하나 더 올려서 고급스럽게 지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겹처마를 집어넣으면 훨씬 집이 더 고급스러워질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렇게 해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제 하나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왼쪽에 기역자 건물은 팔짝 지붕이 저렇게 걸리는 게 맞아요. 저렇게 짓는 게 맞아, 지붕이. 그런데 밑에가 여기 오른쪽 것은 임실 거거든요. 회첨자를 돌릴 때 저렇게 지으면 저것은 계획적으로 졌을 거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왼쪽은 오른쪽 거 먼저 동서방향을 짓고 남북을 넣으면서 다시 이것을 넣으면서 회첨자를 저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축물적으로는. 그래도 저것이 1912년부터 젖었었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한 것처럼 1912년부터 봉황각에서 연성교대할 때 480몇 명 할 때 임실 사람들이 5차례 7번 중에 5번이 한 10명 정도 거기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봉황각에 대한 인식, 내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저는 유추를 한 거죠.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천도교에서 이걸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지금도 돈이 없는데 그때도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은 지나도 뭘 도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것은 우물. 제가 봉황각을 2번을 갔어요. 왜냐면은 저런 것들 디테일한 걸 못 찍었었어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교를 해야겠다 2번을 갔는데 바로 우물을 찾아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우물이 없었고 이제 수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물이 100%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 김창재 선생님 사모님께서 옛날에 그 녹강 있었는데 그거 묻었는데 그냥 발라버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데꼬발이 빌려다가 깐 거예요, 오른쪽이. 그랬더니 녹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우물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우물
그걸 만드는 것도 사실은 문화예청에서는 아니 흔적이 없는데 그걸 복원하려고 거기다가 만약에 500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나라 돈은. 근데 저 녹강을 찾아내면서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언을 찾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 우물이 있어. 네. 네, 전도교 그 중앙총부하고 여기하고 아니 중앙총부가 아니라 봉안가하고 여기하고 거의 판박이처럼 갖다 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임시를 지키는 데 애썼던 사람들 제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홍보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붙이진 못했어요. 곳곳에 좀 붙이려고는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빠신데요, 여기. 오빠 사진인데. 여기 오신 분들도 내일 반드시 이제 찍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좀 여기다가 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벽이 이렇게 뭐지 하얀 회벽으로 해가지고 네. 좀 단단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깨지겠더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저기는 좀 했지만 다른 사람이 막 하는 건 제가 특별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불가피한 누군가 오면은 보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것을 이제 2021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이제 그 완전히 해체 복원을 할 때 그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본 거예요. 예, 이제 저런 자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이거 고치고 난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도 한 번씩 오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것을 없애고 전도교당을 새 것으로 지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안 와요. 한 번은 오겠지 안 와요. 왜냐면 내가 늙었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말하자면 나도 이제 그걸로 젊어지는 것 같고 거기를 찾아왔을 때 말하자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싹 걸어버리고 그냥 A급으로 싹 접어가지고 할머니도 물어보면은 아이고 이제 니네들께 알아서 잘해라 이러고 뭘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할머니들이 오시는 것이 할아버지들도 같이 오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렇게 몇 번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저 오른쪽에 있는 회의 사진은 이제 기부 체납할 때 기부 체납을 결정할 때 어르신들이 저렇게 다 심각했어요. 예. 김창식 어르신은 기부 체납 해야 된다. 여러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팔아버리지 뭐 달라고 하냐.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5,700 나오더라고요. 5,700. 예, 건물은 별로 값이 없었고 땅이 이제 5,700 나왔는데 지금도 여기는 그 감정평가 금액은 63만 원 정도 나와요. 평에. 근데 1제곱미터에는 22만 원인가 이 정도 되고 한 평에 66만 원 정도, 63만 원 정도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 우리 이제 여기 임실 그 전도교 교당을 마지막에 이제 교구장, 우리 김창식 어르신이 하기 전에 교구장을 했던 분이고 저분이 1985년에 이제 이 교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줘갖고 이제 개도 키우고 여기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도 무너지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됐던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더니 저렇게 저거 거의 붕을짱? 저것을 손바닥에 펴놓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제가 저걸 확보를 못했어요. 저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중간에 여기 저기 아저씨 박지 아저씨의 여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분이 아드님인데 그분이 전주 동학유족교 회장님이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 예,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저기 그 돌아가셨다고 해서 좀 자료 좀 줘라. 우리 여기다 어떻게 진열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저런 거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랬더니 문화원에다가 다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을 또 찾아갔지. 그거 다 뒤져보려고. 근데 그것이 없어. 이상한 것만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저 구물장을 좀 줘라. 자, 나도 못 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도 못 본 건데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졌을까? 중앙에도 저런 게 만약에 설마요. 있다면 중앙에도 있어야 되죠.
아니 그 저것은 당연히 중앙에서 훈자 써갖고 준 거예요. 중앙에서 받은 그리고 거예요? 저기 저 저쪽 하나밖에 그 없을 신평에 수도 있는 있네요. 어르신도 저것이 있었는데 받은 사람만 있겠죠. 그 어르신한테도 가서 저기 달라고 했더니 문화원에서 뭐 책 만들 때 사진 한번 찍고 받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게 물건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물건이 발 달려갖고 다른 데로 가요. 네. 원래 한 번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 것은 이상하게 다시 없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갖다 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자리에 없어갖고 잊어버렸어. 우리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네 안 갖다 줬지 않냐? 이렇게 할 때가 가장 난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마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 눈앞에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저런 거 욕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해보지. 그리고 이제 이게 천도교 저기 저거는 맞다. 봉황각에 네네. 있는 건데 신평면에 있는 저기 전교실 이거 하나 만드는 그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철현 전주 교구장님한테 이거 오픈식 할 때 저걸 좀 기증을 해줘라 그랬더니 바깥에 현판을 기증한다고 했다네. 나 있잖아요. 예? 저는 선생님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보관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어. 저게 청구해. 그 교육관장 이렇게 수락했는데 네. 보안각 원장님이 수도원장님이 안 준다고 했대요. 아유 안 주지. 아니 중앙 교구사도 엄청 중요할 텐데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이제 교구를 이렇게 새로 할 때 그럴 때 아니고는 이것이 이슈가 되질 않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철현 선생님한테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떼쓰고 저기 다른 중앙에다는 제가 말도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최동환 선생님 천도교 임실교사 왼쪽에 있는 얼굴이 이제 최동환 선생인데 사실은 뭐 처집안도 뭐 최동환, 최종기, 최승우, 최봉성 해가지고 전체가 전부 천도교 집안이에요. 아까 김영원 선생 집안하고 쌍벽을 이뤄. 근데 저 집이 돈이 많았어. 이 집도 저희가 다 뒤져보니까 최초로 등기자가 최동환 선생 아버지 최종기예요. 1938년에 이 집을 최종기 씨가 사. 김재홍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김재홍이 누구냐면 김재홍의 아버지가 김창이고 김창의 아버지가 김양인데 이 집안이 임실에서 3대 갑부 중에 하나예요. 1930년대 700정보 정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인데 그 집안 사람 땅을 이것을 사는데 저 최종기라는 사람이 사고 최종기라는 사람이 1985년에 임실 교구로 이렇게 기부를 하더만요. 그것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동환 선생이 이제 그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김창식 어르신 집은 자료가 남아있어서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뭐 여러 기록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되는데 우리 최씨 집안에서는 자료들이 불타가지고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맨날 서운해하지. 그래도 두 분이 우위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종기 어르신이나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박희숙 선생님이 제공했던 이제 연원록 같은 거 봤을 때 제가 볼 때 뭐 임실의 천도교 교세가 뭐 저기 천도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156명, 뭐 300명, 260명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도교 교세가 이제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것을 다 합치면 다 1000명은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거기 입교하는 날짜가 대부분 써 있어요. 연원록에 보면. 그런데 보통 8살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올리더만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전파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며느리로 전파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보이더라고요. 예.